달빛이 은밀한 축복을 내리던 그날 밤, 신분의 벽을 넘어 손을 맞잡은 두 영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양반가 백유의 사랑채에서 기생 출신 교수 채연은 처음으로 여인의 몸과 마음이 열리는 신비를 경험했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은 능숙했고 평소에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그의 단단한 몸과 뜨거운 열정의 채연은 깊은 전율을 느꼈지요. 달빛이 그들의 벗은 몸을 비추는 동안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기도 전에 서로의 영혼과 육체를 나누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답니다. 그 한밤의 비밀스러운 결합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신분의 차이, 세상의 편견, 그리고 욕망의 불길 속에서 피어난 이 사랑은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날 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흘길을 달렸지요. 여름이 끝나가는 밤 공기는 서늘했으나 이마에는 땀이 맺혔어요. 한 손으로는 찢어진 저고리 깃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작은 주머니를 꼭 쥐었답니다. 저쪽으로 갔을 것이다. 기생의 딸을 찾아라. 멀리서 횃불이 흔들리며 다가오는 소리에 몸을 떨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제 두 손을 꼭 잡고 속삭이셨지요. 가희야, 내 인생은 기방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미가 그런 삶을 너에게 물려줄 수 없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답니다. 도망쳐라. 어미는 널 찾을 수 없게 막아줄 테니. 기방의 주인은 제가 15이 되면 기생으로 삼을 생각이었어요. 어머니는 그것만은 막고자 저를 도망치게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마을 끝자락에서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했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찼어요. 마침내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어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질 때 어렴풋이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리고 누군가의 단단한 손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이런 어린 소녀가 이 밤중에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이냐? 희미하게 눈을 뜨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얼굴이 보였답니다. 그는 윤성한 대감이었지요. 저를 자신의 말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윤 대감은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양녀가 될 것이다. 새 이름도 필요하겠지. 채연이라고 부르마. 아름다운 연꽃처럼 피어나라는 뜻이니라. 채연으로 다시 태어난 저는 그날부터 윤대감의 보살핌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두려움이 자리했답니다. 자신의 과거가 발각될까, 그날 밤 쫓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까 하는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윤대감의 저택에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그곳만은 항상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지요. 어느 날 윤대감은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채연아, 저 정원만은 절대 들어가지 말거라. 그곳은 내가 알 필요 없는 과거의 공간이니라.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 이상한 호기심이 일었답니다. 금지된 정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머니가 건네준 주머니를 꺼내보았지요. 그 안에는 작은 비단 조각과 꽃이 몇 개가 들어있었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이른 봄 저는 양반가의 규율을 배우며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답니다. 글을 읽고 예법을 익히고 바느질을 하는 일상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지요. 갑자기 나타난 윤대감의 양녀에 대한 의심과 궁금증이 가득했답니다. 특히 윤대감의 친척인 김진호는 저를 좋지 않게 바라보았어요. 마을에서 관직을 맡고 있던 김진호는 윤대감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양녀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까 우려했던 것이지요. 어디서 주워온 아이를 양녀로 삼다니 대감께서도 나이가 드시니 정신이 흐려지시는 것 같소. 김진호는 방문할 때마다 이런 말을 흘렸답니다. 어느 날 윤대감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혼자 장터에 나갔어요. 다채로운 물건들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는 저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지요. 장터의 한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흰 가면을 쓴 청년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의 붓끝에서 탄생하는 풍경화는 마치 살아있는 듯 했지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청년이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가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웠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가와 물었지요. 당신의 손에 묻은 것은 무엇인가요? 깜짝 놀라 손을 내려다보니 새벽에 몰래 정원. 담장 너머로 보이는 꽃을 만져본 탓에 손끝에는 미세한 꽃가루가 묻어 있었답니다. 정원의 꽃을 손에 묻힌 여인은 처음 보네요. 청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당황했지만 그의 시선에 이상한 끌림을 느꼈지요. 그저 꽃을 좋아할 뿐입니다. 내 이름은 백유라고 합니다. 당신은요? 채연이라고 합니다. 백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연, 아름다운 연꽃이라. 이름이 당신과 잘 어울리는군요. 그 순간 묘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과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 가슴을 채웠지요. 백유는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장터에 오신다면 당신의 초상화를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백유의 모습으로 가득 찼어요. 풀이 무성한 담장 너머로 금지된 정원을 바라보았지요. 윤대감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호기심이 제 발걸음을 이끌었답니다. 집안 하인들이 모두 나간 틈을 타 담장 옆에 놓인 작은 돌무더기를 밟고 조심스레 담을 넘었어요. 정원 안으로 들어서자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여기저기 핀 다양한 꽃들, 작은 연못, 그리고 고풍스러운 석등까지.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지요. 하지만 관리가 소홀해 잡초가 무성했고 꽃들은 제대로 피지 못한 채 시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기방에서 몰래 가르쳐준 꽃 가꾸는 법을 기억하며 하나둘 정원을 정리해 나갔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던 중 문득 뒤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가? 윤대감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지요.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단지 꽃들이 시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워. 윤대감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셨답니다. 내가 그렇게 꽃을 좋아하는지 몰랐구나. 이 정원은 내게 특별한 곳이라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꽃을 가꾸고 싶다면 그리하여도 좋다. 그날부터 매일 조금씩 정원을 가꾸었지요. 정원은 점차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갔고 제 마음도 함께 꽃 피워갔답니다. 한편 장터에 나갈 때마다 백유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점차 그것은 두 사람의 약속이 되어갔지요. 백유는 여전히 가면을 벗지 않았지만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을 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어느 날 백유는 제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이는데 왜 저 정원에 갇혀 있는 것 같죠?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저와 정원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손이 말해줍니다. 꽃가루와 흙이 묻은 그 손이. 당신이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가꾸고 있다고요. 하지만 당신의 눈에는 항상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을 그리워하는 듯한 그림자가 있어요. 가슴이 떨렸답니다. 정원은 제게 안식처예요. 하지만 때로는 감옥 같기도 해요. 마치 제 과거처럼요. 백유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감쌌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지도요. 어느 날 윤대감은 창가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지나가다 그분의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았답니다. 때로는 혼잣말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도 들었지요. 운심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운심은 윤대감이 젊었을 때 사랑했던 기생의 이름이었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지만 결국 세상의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이루어질 수 없었지요. 윤대감은 가문의 압력에 못 이겨 양반가의 딸과 혼인했고 운심은 그의 곁을 떠났다고 해요. 금지된 정원은 바로 그 운심이 가꾸던 정원을 본떠 만든 것이었답니다. 윤대감이 그 정원을 철저히 자신만의 공간으로 지켜온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한편 김진호는 저에 관한 비밀을 캐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윤대감을 찾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채연 아가씨에 관한 일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아이가 원래 기생의 딸이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윤대감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근처 마을의 기방에서 딸을 도망치게 한 기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채연 아가씨가 나타난 때와 일치하고요. 그 즈음 저는 백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윤대감이 친척 집에 가신 날 그를 금지된 정원으로 초대했답니다. 백유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당신이 이 정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었군요. 마치 영혼을 불어넣은 것 같아요. 미소 지었지요. 이 정원은 원래 윤대감님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곳이에요. 저는 그저 그 기억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을 뿐이지요. 백유는 화첩을 펼치고 정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붓끝에서 정원은 더욱 생생하게 태어났답니다. 그런 백유를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왜 항상 가면을 쓰고 있나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백유의 손이 잠시 멈췄답니다. 이 가면은 저를 보호해주는 방패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가면 뒤에 진짜 나를 볼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저는 진짜 당신을 알고 싶어요. 제 얼굴에는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화재로 인한 상처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백유의 손을 잡았지요. 저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김진호의 눈에 들어 있었답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지요.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오던 날, 윤대감의 저택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아침부터 하인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낮은 수군거림이 집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저는 자신의 방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아가씨, 대감님께서 큰 사랑에서 뵙자 하십니다. 사랑방에 들어서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윤대감 옆에는 김진호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마을의 유력한 인사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채연아, 이리 오너라. 윤대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딱딱했어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갔지요. 윤대감의 눈빛에서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하거라. 내가 기생의 딸이 맞느냐? 순간 귀에서 핏빛 소리가 울렸어요.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김진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대감님, 이 아이는 대감님 몰래 낯선 남자와 만남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가면을 쓴 남자와 말입니다. 윤대감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그것이 사실이냐, 채연아. 마침내 고개를 들어 윤대감을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답니다. 네, 대감마님. 저는 기생의 딸입니다. 그리고 백유라는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간 후 윤대감은 제게 물으셨어요. 내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이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어머니의 이름은 운심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대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운심. 그렇구나. 이것이 운명이었구나. 윤대감은 운심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제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셨지요. 단지 운심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답니다. 내 출신이 무엇이든 너는 여전히 내 양녀다. 하지만 내가 내 모르게 낯선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용서하기 어렵구나. 백유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만. 윤대감이 손을 들었어요. 오늘부터 너는 외출을 금지한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남자를 만나지 마라. 그날 밤 저는 결심을 내렸답니다. 더 이상 윤대감의 집에 머물 수 없었어요. 제 존재가 윤대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이미 백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조용히 짐을 꾸렸어요. 어머니가 남긴 주머니와 백유가 그려준 그림만을 가지고 윤대감의 저택을 떠났답니다. 금지된 정원을 지나며 마지막으로 꽃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요. 며칠 후 마침내 백유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피하려 했답니다. 저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정체를 캐내려 하고 있어요. 함께 도망치면 어떨까요? 제안했지만 백유는 슬픈 미소를 지었지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아마도 운명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이것이 이별인가요? 겨울이 오고 차가운 눈이 마을을 덮었어요. 윤대감의 저택은 제가 떠난 후 더욱 적막해졌다고 들었답니다. 윤대감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셨고 금지된 정원의 꽃들은 제 보살핌 없이 시들어갔지요. 저는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에서 홀로 지내며 어머니에게서 배운 바느질 솜씨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백유와 헤어진 후 마음은 공허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지요. 어느 차가운 겨울날 시장에서 실을 사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답니다. 백유였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면 없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백유. 목소리가 떨렸지요.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백유는 자신이 어떻게 용기를 내어 가면을 벗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채연, 당신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도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저도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백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지만 이제는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윤대감의 모습이 맴돌았지요. 윤대감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실망시켰는데 함께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백유가 제안했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백유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다음 날 윤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문지기는 슬픈 소식을 전했답니다. 대감님께서 병환으로 누워 계십니다. 의원님께서는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 하셨습니다.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즉시 윤대감의 방으로 달려갔지요. 윤대감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고 숨결은 미약했답니다. 대감마님. 흐느끼며 윤대감의 손을 잡았어요. 윤대감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지요. 그리고 저를 알아본 순간 노인의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채연아. 정말 너로구나. 꿈이 아니냐? 돌아왔어요, 대감마님. 용서해주세요. 그때 방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김진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백유가 재빨리 나서서 문을 막았답니다. 김진호는 윤대감을 만나려 했지만
윤대감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그동안 무슨 짓을 꾸미고 다녔는지 다 알고 있네. 이제 내 집에서 나가시게.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말게. 그날 이후 윤대감의 건강은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돌아오고 백유와의 인연을 알게 된 것이 그분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 같았지요. 세상의 벽이란 얼마나 묘한지 그 벽을 쌓는 것도 허무는 것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윤대감은 백유의 정체를 알고 더욱 놀라워하셨답니다. 백씨 가문. 내가 젊었을 때 알던 백판서의 가문인가? 백유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백판서는 제 할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이 참 좁구나. 윤대감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백판서는 나의 오랜 벗이었다. 그의 가문이 몰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지. 윤대감은 백유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바라보셨지요. 그 상처. 가문이 몰락하던 날 입은 것이냐? 백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재가 났을 때 동생을 구하다가 입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대감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답니다. 그분은 천천히 손을 들어 저희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으셨어요. 운명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구나. 내가 사랑했던 여인의 딸과 내 벗의 손자가 이렇게 만나다니. 그분은 저의 손을 꼭 쥐셨지요. 채연아, 내가 이 늙은이에게 돌아와 주어 고맙구나. 이제 내가 너의 행복을 막지 않겠다. 내가 백유와 함께하고 싶다면 그것이 너의 길이다.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대감마님,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이지요. 신분의 벽에 가로막힌 사랑이 결국 다음 세대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니 말입니다. 마치 하늘이 윤대감과 어머니의 사랑에 두 번째 기회를 준 것만 같았어요. 윤대감의 저택에서 쫓겨난 김진호의 얼굴에는 참으로 이상한 기색이 어렸지요. 그것은 오랜 탐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표정이었답니다. 우연히 마을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을 보았어요. 저를 노려보는 그 눈빛에서 예감했지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몇 달 동안 김진호는 음모를 꾸미며 마지막 한 방을 노렸어요. 그는 관아에 친분이 있는 관리들을 찾아다니며 윤대감을 음해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무서운 것은 칼이나 화살이 아니라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아닐까 싶었지요. 윤대감이 이제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기생의 딸과 돌팔이 화공을 들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니까요. 김진호는 입에 거품을 물고 윤대감의 평판을 깎아내렸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는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답니다. 백유는 자신의 가문을 되찾으려는 시도 대신 그림에 전념하며 저와의 삶을 꾸려나가기로 결심했지요. 그의 그림 솜씨는 점점 더 널리 알려졌고 멀리 한양에서도 그의 작품을 구하려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저는 금지된 정원을 완전히 되살려 놓았답니다. 정원은 이제 더 이상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니었지요. 윤대감은 창문 너머로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평화를 느끼시는 듯했어요. 봄의 끝자락 꽃들이 화려하게 만개한 어느 날이었지요. 갑자기 윤대감의 저택 문 앞에 관아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윤대감을 체포하러 왔다고 했답니다. 김진호의 모함이었지요. 윤성한, 당신은 과거 조정을 기만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되는 바입니다. 백유가 앞으로 나섰어요. 잠시만요. 이 고발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김진호는 윤대감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음모를 꾸며왔습니다. 이때 윤대감이 천천히 일어나셨지요. 그분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내가 가겠소.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구려. 이 고발을 접수한 이는 어느 분이시오? 남평부사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윤대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답니다. 남평부사라. 그는 내 옛 제자이니 잘 되었소. 윤대감이 관아로 끌려가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백유는 제 손을 꼭 잡았지요. 걱정 마세요. 윤대감님은 결백하십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백유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고 저는 윤대감이 평소 보관하던 문서들을 살펴보았어요. 서재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김진호가 몇 년 전 마을의 곡식을 횡령한 증거였지요. 이것이었어요. 외쳤답니다. 김진호가 윤대감님을 모함한 것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였어요. 관아에서는 윤대감과 남평 부사의 대면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부사는 윤대감을 보자마자 공손히 절을 올렸다지요. 스승님,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공식적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가 관아로 들어섰어요. 손에는 김진호의 비리 증거가 들려 있었지요. 부사님, 이것을 보십시오. 김진호가 백성들의 곡식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김진호는 결국 관아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의 모든 음모와 탐욕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답니다. 윤대감은 명예를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세상의 이치가 참으로 공평하다 싶어요. 아무리 교묘한 거짓도 결국에는 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 말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 발버둥 치던 김진호는 결국 자신의 욕심에 묻혀버렸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금지된 정원에 앉아 달빛을 감상했어요. 정원의 꽃들은 밤바람에 살랑이며 향기를 내뿜었답니다. 윤대감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는 듯 했지요. 이 정원은 이제 더 이상 금지된 곳이 아니란다. 이곳은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듬해 봄 윤대감의 저택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답니다. 금지된 정원은 이제 희망의 정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었지요. 제가 정성껏 가꾼 꽃들은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고 백유의 그림은 정원 한켠에 마련된 작은 정자에 전시되었어요. 백유는 자신의 가문을 되찾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했답니다. 부사가 조정에 상소를 올려 백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했을 때 백유는 고개를 저었지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입니다. 그의 결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백유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따라 살기로 한 것이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관습과 체면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그에 비해 백유의 선택은 참으로 용기 있었답니다. 저 역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로부터 배운 꽃 가꾸는 지식을 바탕으로 약초를 연구하기 시작했지요. 제가 만든 약들은 마을에 병든 이들에게 작은 기적을 선사했고 사람들은 저를 꽃의 의녀라 부르며 존경했답니다. 윤대감은 이 모든 것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셨어요.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잠기지 않고 저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응원해 주셨지요. 그분의 눈에는 항상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답니다. 어느 아름다운 봄날, 윤대감은 저희를 서재로 불렀어요. 그분은 저희 앞에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내려놓으셨지요. 이것은 운심이 마지막으로 내게 보낸 편지란다.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이 담긴 글이었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언젠가 자유롭게 살기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셨더군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의 소망대로 살고 있어요.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운심은 항상 자유를 갈망했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던 그녀의 꿈이 이제 너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 백유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저희는 이제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찾은 것이지요. 가끔은 생각해봅니다. 어머니와 윤대감의 시대였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이 어떻게 저희에게는 가능해졌는지를요. 세상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그날 저녁 달빛이 가득한 정원에서 백유와 저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백유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 있는 상처는 이제 저희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가 되었답니다. 채연,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었어요. 백유가 속삭였지요. 미소 지었어요. 저도 당신 덕분에 제 안에 숨겨진 용기를 발견했어요. 백유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비취 반지가 들어있었지요. 이 반지는 제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당신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싶습니다.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백유의 손을 잡았지요. 네, 함께하고 싶어요. 영원히. 저희의 결혼식은 희망의 정원에서 열렸어요. 윤대감이 직접 주례를 서셨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답니다. 백유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에 떨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윤대감은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답니다. 나는 행복하다. 운심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어서.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을 볼 수 있어서. 백유와 저는 윤대감의 뜻에 따라 저택을 희망의 집으로 개조했지요. 그곳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특히 신분의 한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곳은 작은 안식처가 되어주었답니다. 달빛이 가득한 밤, 백유와 저는 정원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곤 했지요.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남긴 꽃씨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쥐었답니다. 그 씨앗들은 이제 정원 곳곳에 심어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이 꽃씨와 같아요. 말했지요. 처음에는 작고 볼품없지만 올바른 땅에 심기고 정성껏 돌봐지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니까요. 생각해보면 묘한 일이지요. 금지된 정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희망의 정원으로 변한 것처럼 저희의 살도 그렇게 변했으니까요. 신분의 벽, 과거의 상처, 세상의 편견. 그 모든 것을 넘어 저희는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었답니다. 이윽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빛이 희망의 정원을 비추자 백유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마치 처음 만난 그날처럼 저희의 눈빛에는 여전히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답니다. 지난날의 금지된 정원이 이제는 희망의 정원이 되었어요. 말했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했네요. 한때는 감추고 숨겨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빛나게 하는 보석이 되었으니. 백유는 제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금지된 것이 없어요. 오직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이 있을 뿐.